안녕하세요. 2024년 3월 10일자 스톡 차트 애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브로드컴, 알파벳, 테슬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 지난주에 여기까지 415.86에 딱 걸쳐가지고 저항받고 장이 마감됐었고, 그러고 나서 월요일날 415.86 라인을 살짝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빠져서 이 밑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 확 빠져 내려와서 이 밑에서 올라가는 패러럴 채널의 하한선, 그리고 이게 또 같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죠. 그 트렌드 라인으로 만든 프라이스 채널이니까 여기서 지지받고 바로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도지 만들었고 402.2 라인을 기준으로 이중 지지 받아서 목요일에 튀어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도지 만들면서 금요일장이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레인지에 충실하게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동시에 밑에서 올라가는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이 한 번, 두 번 역할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과 이 레인지가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울 거 좀 지우고요. 필요 없죠. 나머지는 일단 다시 올라갈 여지도 있으니까 얘도 지울 필요가 얘도 지워도 되겠네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여기 있는 다른 트렌드 라인들 기준으로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레인지와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으로 만들어진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시 말해서 이 레인지 안에서도 다음 주에는 이 위쪽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조금 더 있고, 빠져내려온다고 해도 402.2와 올라가는 다른 프라이스 채널이죠. 패러렐 채널과 이 밑에 있는 초록색 하한선, 이 레인지, 이것들이 중요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애플 볼게요. 애플은 보시면 애플 지난주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었죠. 다운 트렌드 프라이스 채널, 패러렐 채널이 있고 지난주에 179.61 여기에서 딱 도지 만들면서 장이 끝났었는데, 다운 트렌드가 계속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다운 트렌드 갭 하락해서 월요일장이 이 밑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올라가서 프라이스 채널의 하한선에서 장이 마감됐 그런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이 다운 트렌드 프라이스 채널, 다운 트렌드 라인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하는 갭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요일에는 오히려 더 빠져버렸죠. 그래서 갭 하락을 170.77까지 가서 갭 하락을 해서 살짝 올라갔다가 저 위에서 내려오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받고 다시 빠져서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요일장도 여기에 걸쳐 있고, 목요일장도 더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래도 여기에서 오히려 저항을 받은 상황에서 도지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장 힘을 내서 올라가서 이 레인지 안쪽으로까지, 레인지가 아니라 그 패러렐 채널 안쪽으로까지 들어왔지만 다시 밀려 내려가서 170.77까지 온 다음에 여기서 저항을 받은 걸로 장이 끝난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밀려 내려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 가파른 트렌드 라인이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오히려 이 두 개로 만들어진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수정을 하면
이 밑으로 내려갔다가 여기서 이중 저항을 받아가지고 올라가지 못하는 모양새가 됐었던 걸로 보이고, 이거를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 이걸 따라서 다시 밑으로 내려갈지는 다음 주 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려가는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이 또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뭐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들이 지금 널려 있죠. 거의 지뢰밭이죠. 그런 상황에서 얘네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여기 그런 다운 트렌드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굉장히 크게 작용했고, 그래서 얘도 중요하고, 이 밑에서도 여기에서 작용했었던 거라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도 중요하고, 요 새로 그린 것도 이제 기준선으로서 이제 작용을 할 것이고, 뭐 지뢰밭입니다. 그리고 170.77도 여기서 화수목금 다 저항선으로 작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갈 여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170.77 밑으로 더 빠져서 내려갈 확률이 좀 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새로 굉장히 강력한, 여기서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갔기 때문이죠.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 하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빠져서 내려온다고 해도 165.67까지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더 빠져서 내려가려면 좀 힘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뭐 다른 저항선들이 많으니까 내려오는 다운 프라이스 채널은 그냥 하이드를 해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괜히 헷갈리니까 다운 프라이스 채널은, 패러렐 채널은 좀 지워버리고 뭐 정리할 건 없네요. 그래서 이 정도로 아래쪽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다 정도로 애플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를 보시면 이 각도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여기 지난주 금요일에는 824.39까지 가서 여기서 이걸 못 올라갈 것처럼 했는데, 그래서 이 정도라고 봤었습니다만, 월요일 날 다시 치고 올라가고 화요일, 뭐 계속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확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그럼 이 얘네들 레퍼런스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었죠. 그렇게 되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로우하이 레퍼런스들을 많이 생각을 하겠죠. 제가 그려놓지는 않았네요. 로우하이 레퍼런스가 이렇게 그려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거나 뭐 여기에 연결하는 로우 하이 레퍼런스는 이미 그 위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큰 의미가 없고,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로우가 뭐 얘는 좀 약해 보이고, 여기 패러렐 채널 만드는 의미 있는 로우점 2점이죠. 너무 작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기 2점입니다. 2점으로 연결을 해서 뭐 여기나를 찍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찍어 놓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고, 이거를 이 점에서, 아이고 이건 잘못됐네요. 이거죠. 이거에서 이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고, 이거를 여기 이 로하이 레퍼런스에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위로 올라갔고, 얘도 이렇게 잡으면 최초로 여기 밑에서 올라올 때 여기에서 월화 수요일 정도에는 레퍼런스로 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브레이킹 다고 나서 또 그 위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걸 잡아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를 놓고 잡았더니 금요일 고가에서 정확히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로우하이 레퍼런스를, 얘는 이제 필요 없는 로우하이 레퍼런스가 되고, 그래서 이거를 지나고 나서 그린 게 아니라 프라이스가 막 치고 올라갈 때 어디까지 갈 것인지 하나 둘 세 개 찍어 놓고, 그것들이 올 때 다시 거기서 포지션 정리하거나 준비를 하는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로우 하이 레퍼런스가 잘 맞아 떨어져서 여기 됐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그릴 줄 안다면 이런 식으로 어디에서 이렇게 막 올라가는 랠리가 끝나고 다시 떨어질 것인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만든 로우 하이 레퍼런스 이 포인트들을 사용하면 이번에도 금요일 날에도 거의 정확하게 고점을 찍을 수 있었다. 이건 뭐 역사적 고점이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는 유튜브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혼자만 알고 있지 마시고 잘 소개를 해주셔서 구독자가 더 많아지기를 바라봅니다. 농담이고요. 고점 치고 올라갔다가 쭉 빠져서 내려왔는데 또 어디까지 내려왔죠? 여기 있는 패러렐 채널, 이 패러렐 채널을 상한선에 또 지지받고 올라가면서 장이 끝난 상황,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각도가 조금 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각도가 올라갔는데 이제는 이제 여기서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각도가 더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은, 일단은 이걸 그리기 위해서 트렌드 라인을 먼저 그려줘 볼까요? 이렇게 트렌드 라인 이렇게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도 되고 뭐 이렇게 그려도 되겠죠. 트렌드 라인을 일단 그려놓고 패러렐 채널을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각도를 맞춰서 그려서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죠. 이렇게. 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맞춘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이 점을 이렇게 맞춘다든지 해서 이 각도가 다시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패러렐 채널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고, 지금은 굳이 패러렐 채널 그릴 필요 없이 새로운 각도가 나왔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거의 예측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월요일날 이렇게 다시 랠리를 시작할지 몰랐고, AVGO 실적 나온 다음에도 AVGO는 오히려 살짝 그 장외 시장에서 빠졌는데 엔비디아는 치고 올라갔습니다. 막 4%씩. 뭐 그게 그쪽 인더스트리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뭐 왜 그런지 이해를 하실 수 있지만 저희처럼 그렇게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선, 트레이더들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AVGO가 실적이 잘 나왔는데 왜 엔비디아가?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AI 주식들 전체가 좀 같이 상승을 했고 동반 상승을 했구나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갭 상승하고 올라가서 미친 듯이 치어 오르다가 이제 빠지기 시작했죠. 15분 봉을 보시면 장 시작하고 나서 쭉 치고 올라가다가 쭉 빠져서 내려왔죠. 예, 이건 지금 이 시간은 지금 제가 살던 영국 시간 기준이라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거의 1시간 만에 다시 이제 방향을 틀어서 쭉쭉 빠지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장이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받아서 올라가는 정도. 그래서 일단 치고 올라갔지만 이만큼 빠졌지만 그래도 그 전주보다는 굉장히 오른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더 빠져서 내려올 거라고 볼 수도 없고 다시 이 라인 따라서 올라간다고 볼 수도 없고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일단은 브레이킹이 된 상황이죠. 이 트렌드 라인에서는. 뭐 그래서 일단은 더 빠졌으니까 좀 더 빠져서 내려와서 이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확신을 할 수는 없는 상황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이거 로우 하이 레퍼런스 할 때 여기 딱 맞아서 떨어지는 거, 이 부분들 이렇게 어떻게 만드는지 이걸 보는 것들이 좀 좋은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볼게요. 아마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린색에서 이렇게 될 것처럼 기대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뚫렸죠. 그리고 나서 177.50 라인에서 더 치고 올라갈지 아닐지 딱 가운데 걸쳐 있었던 상황까지 됐는데 월요일에 치고 올라갔습니다만 갭 하락해서 치고 올라갔습니다만 다시 내려와서 결국은 177.50 거의 그 시가와 종가가 같죠. 177.53하고 177.58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시 내려앉기 시작해서 화요일 날 음봉 만들었고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목요일은 좀 양봉을 만들었지만 이렇게 올라갔고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옹기종기 이 안에 모여 있죠. 그래서 딱 느낌은 이 레인지 안에서 갇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굳이 하자면 그 초록색 라인에서 새로운 레인지가 형성될 것으로 보였지만 이 트렌드 라인을 지지로 올라갔고 거기서 이 새로운 레인지 뭐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거를 핑크 뭐 이런 정도 여기에서 새로운 레인지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느낌이 돼버렸죠. 그래서 2주 동안 이 안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록색의 레인지가 핑크색으로 시프트 업을 했고 그 넓이는 좁아들어진 상태. 물론 뭐 좀 설명을 하자면 볼라틸리티가 더 작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변동성이. 그래서 이 레인지 안으로 들어와서 이 레인지에서 이제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다시 초록색 레인지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그 핑크색 레인지 이쪽에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다음 주는 여기에서 시작하고 이 레인지가 유지될 확률이 좀 높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딱히 어떤 큰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던 그런 지난 2주였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도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이기는 어렵지 않나.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PI가 있어서 그 CPI가 또 장을 한번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메타 볼게요. 메타는 보시다시피 계속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드렸던 게 이 각도였죠. 이 각도가 계속 유지되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갔었다가 월화 조정 받고 다시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기 이것도 로우하이 레퍼런스였죠. 로우하이 레퍼런스가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 이 로우하이 레퍼런스를 따라서 또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금요일에 조지 만들면서 빠져내려왔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의 상한선 여기 보시면 수요일도 여기서 저항 받았고요. 그리고 그 목요일에도 지지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각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느낌이 좀 여기에서도 이렇게 각도 있고 이렇게 각도 올라가는 것처럼 조금 각도가 뭔가 새로운 각도가 생긴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러 가지 트라이를 해봤더니 이 정도 되는 다시 말해서 이 로우하이 레퍼런스랑 비슷한 각도 같은 각도는 아닙니다. 비슷한 각도를 이 두 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트렌드 라인처럼 만든 이거에 패러렐 채널을 했더니 이 포인트들도 맞아 떨어지는 새로운 채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따라서 올라가는 이 각도가 또 보면 여기에서 만들어졌던 이 각도와 이 각도 다시 말해서 이 옆으로 올라가는 각도와 그 큰 각도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메인 각도라고 해야 되나요? 메인 앵글이 있고 거기에 서브 앵글들도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올라가는 것들이 있었다. 그게 이것과도 일치된다.
그래서 로컬리는 이 각도를 따라가고 전체적으로는 원래 있었던 그 각도를 따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각도를 생각을 한다면 다시 여기서 빠져서 내려오면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확률이 있고, 여전히 여기에 있는 그 큰 각도에 따라서 올라가는 패러렐 채널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선 딱히 어떤 트렌드 라인에 의한 지지 저항선이라기보다는 이런 각도들로 구성된 패러렐 채널들 위주로 메타는 분석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메타는 당분간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크겠구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장은 빠졌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두 개의 각도를 생각하라라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메타 다음에는 브로드컴이죠. 네, 브로드컴을 먼저 하게 됐네요. 알파벳이 브로드컴보다 QQQ ETF의 비중에서 더 구글이 떨어지고 그 브로드컴이 더 비중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우와, 여기서 보시면 이 로하이 레퍼런스 지난주에 만들었었던 것이 있죠. 2포인트입니다. 2포인트 아니고 이 로우와 이 하이로 만들어진 이 라인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치고 올라갈 때 여기까지 미치지는 못했구나. 그러면 이거는 일단 뭐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놔둬야지 했었던 게 정말로 그 다음날, 다음 날이 아니죠. 그 다음 트레이딩 데이, 월요일 날 여기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로하이 레퍼런스가 또 작용을 했죠. 앞에서도 보셨지만 로하이 레퍼런스가 은근히 잘 맞습니다. 언제? 그 위에 신고점 같은 경우에 전고점 같은 게 없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체크할 수 없을 때 사용되는 로하이 레퍼런스들이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집니다. 이건 제가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다시 맞고 내려와서 저항받고 내려와서 다시 이 작은 패러렐 채널 안쪽으로 들어와 버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저항받고 걸쳐 있고 또 저항받고 떨어져 내려와서 여기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다시 갭상승했다가 내려오고 또 갭상승 여기선 갭하락했다가 올라갔다가 또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이제 난리가 났죠. 금요일에 거기 동시에 저거가 있었죠. 그 논팜이 있었는데 뭐 논팜의 영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전에 많이 올라갔었던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AI가 목요일 날 이제 상대적으로 브로드컴 좀 적게 올라갔지만 AI 관련주들 막 치고 올라갔다가 쭉 빠져 내려왔죠. 금요일에. 그래서 다시 이 1319.62 라인 아래쪽까지 내려와서 이 밑에서 올라가는 요 프라이스 채널, 패러렐 채널의 안쪽에는 아직 존재하고 있고 더 크게 있던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을 벗어났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여기서는 다시 이 안쪽으로 여기서도 보시면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다시 더 밀려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내려와서 이 하한선까지는 닿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한선까지 닿으면 여기 1283.87 여기까지도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면 더 내려와서 이 안쪽에 있는 다른 레퍼런스 라인이 있죠. 이게 트렌드 라인이었죠. 트렌드 라인에 또 걸쳐서 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트렌드 라인까지 내려온 적이 아직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1283.87 라인을 뚫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려하시면은 이 영역, 그러니까 이 작은 패러렐 채널 안쪽에서 장이 움직일 확률이 좀 더 높다. 이 큰 패러렐 채널보다는 이 작은 패러렐 채널 안쪽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런 건 지워도 되겠네요. 그죠? 요런 건 지우고요. 네. 그리고 그럼 다음은, 구글 알파벳이죠. 알파벳도 보시면, 할 말 없을 정도로 빠져내려오고 있습니다. 딱히 채널인 것 같은 느낌도 없죠? 사실 이게 막 이렇게 길게 쭉쭉 치고 올라가고.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 여기까지 해서 그 136.50은 그나마 지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월요일에 바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131.05까지는 닿지 않았지만 밀려 내려왔고, 여기에 있는 이 완만한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받고 떨어진 느낌이죠. 그리고 결국은 131.05 닿고 지지받고 올라갔고 다시 떨어졌다가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래서 131.50이 굉장히 세게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3.74는 큰 역할을 못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지울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지워도 되겠네요. 그렇죠? 큰 의미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놔두고, 또 다른 것은 여기에 있는 이렇게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과 여기서 이렇게 만든 새로운 다운 트렌드 라인 사이에 부채꼴처럼 돼 있는 게 이렇게 넓게 퍼지는 거에 안쪽에서 지금 있어서, 보통 이런 거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의 그룹으로 만들어졌으면은 이제 더 넓어지기 때문에 어떤 그 레퍼런스 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고 봐서 여기에서는 이 두 개를 가지고서 뭐 설명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려오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아직 있어서 여기에서 올라가면은 저항선으로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뭐 아직 그런 거 얘기할 때까지 모멘텀이 있어서 올라갈 걸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치고 올라갔을 때 138 라인에서 확실하게 저항을 받았고, 그 저항에는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에도 영향이 있다. 그리고 요 내려오는 것도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하면 다시 치고 올라가기 어렵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어떤 식으로 갭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아래쪽, 요 다운 트렌드 라인의 아래쪽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좀 더 있지 않나. 하지만 131.05가 굉장히 강하게 반등 포인트로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사이가 다음 주에 장이 움직이는 레인지가 되지 않을까,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좀 이제 뭐 여담이라고 해야 되나? 보면 그룹 이렇게 만드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여기까지만 해도 여기가 그룹, 여기가 그룹, 뭐 여기가 그룹, 뭐 이렇게 그룹핑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1월 달 이후로는 그룹이라는 걸 만들 수 없을 정도로 갭 상승, 갭 하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갭은 뭐 거의 뭐 엄청난 갭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나서 이렇게 요거가 그룹이야라고 얘기를 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중간에 뿡뿡 뚫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제가 하는 이런 식의 그림 그리는 그 테크 분석이 좀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알파벳은 이런 부분들이 로컬은 맞지만 전체적인 움직임으로서는 좀 캐치해내기가 쉽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그렇더라도 억지로라도 좀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채널이 이런 채널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 기준으로 여기에서 이 정도 되는 채널을 그렸더니 이렇게 맞아 떨어져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채널이란 게 이렇게 됐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뭐 이렇게 오실레이트를, 이건 만지면 안 되죠. 이걸 오실레이트 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채널이죠.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있고 여기서 반등해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 채널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건데,
여기는 그런 식의 채널이라고 보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숭숭 뚫린 것도 있고. 그래도 이 끝선들이 잘 맞아떨어져서 내려올 때 하한선으로서 좀 작용을 했으면 하는 느낌이었는데 그나마도 여기서 뚫려버렸죠. 그래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왔으니까 여기 저항 이 세 개의 것들의 저항을 받지 않고 조금 더 올라가서 여기 이쯤에서 저항을 받는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려가요. 뭐 그런다고 해도 다운 트렌드인 건 마찬가지죠. 근데 이렇게 여기에서의 다운 트렌드, 다시 말해서 2월 12일부터 2월 9일부터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거의 한 달간 지속된 다운 트렌드의 각도보다 조금 더 완만하게 보고 완만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다운 패러렐 채널이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만약에 다음 주에 움직임이 이 다운 패러렐 채널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과감히 지워버려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막 숭숭 뚫린 애널라이즈 하기 어려운, 분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뭔가 좀 몸부림을 쳐보는 느낌으로써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꽃갈콘? 그 깔때기?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점점 벌어지는 이거를 굳이 지워버려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의미 있고요. 그래서 뭐 얘도 의미 있고 올라가는 거 다 의미 있고 뭐 지울 만한 건 딱히 없어 보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레벨은 웬만하면 안 지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다운 트렌드 채널 하나 더 그릴 수 있다는 것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테슬라, 마지막 테슬라네요. 테슬라도 보시면 뭐 지울 만한 이런 거 지워도 될 것 같죠, 이제? 예, 이런 건 지우고요. 지워도 되겠죠? 얘는 남겨둬도 되겠네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도 이렇게 그룹이 좀 크게 그룹이 있다가 이제는 그룹이 막 이상하게 찢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보시면 일단 여기에 월요일에 훅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를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에도 갭 하락했죠. 그리고 나서 이 위에서 내려온 요 다운 트렌드 라인에 저항을 받은 상태로 밀려서 내려갔고 더 빠져서 내려가서 176.11 에서 뭐 저항을 받았다고 하면 저항을 받은 상황이고 뭐 여기에 또 새로 이렇게 리바이스 해서 그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그려도 되겠네요. 그러면 바꿔볼게요. 여기를 새로 색깔을 파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하고 얘는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은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운 트렌드 라인이 일단은 브레이킹이 됐고 여기에서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도 브레이킹이 돼서 이중으로 저항을 받았는데 이중 저항을 뚫고 올라갔다가 저항받고 다 빠져서 내려와서 175.38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저항을 받았죠. 그래서 3일 내내 여기서 저항을 받은 상황으로 여기서 내려왔다가 올라갔고 다시 올라갔었다가 다시 갭 하락했다가 치고 올라갔다가 끝났고 갭 상승해서 이제 좀 올라가나 싶었더니 저항받고 빠져서 내려온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중저항 받았죠. 이중저항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175.38은 아닌가요? 그거는 끝난 가격이군. 종가군요. 175.01, 175라고 보면 되겠죠. 175에서 저항을 받았다. 뭐 이렇게 보면은 요 레인지 안에서 뭔가 갇혀 있는 느낌이긴 한데 그것보다는 여기서 갈파락했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상승해서 6슬라 라인까지 치고 올라갔었지만 밀려 내려왔고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6슬라 라인 위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작은 레인지를 만들 정도가 됐지만 뭐 레인지는 만들었지만 이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죠. 그럼 다시 지울게요. 이거는 있죠. 그래서 세 개의 파란색 라인이 어떻게 보면 기준선들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레인지로 보기에는 아직 어폐가 있습니다. 한번 치고 올라갔다 내려온 상태라서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이 레인지까지도 갈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일단은 여기서 가파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더 밀려 내려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하프 정도로 175.01이 깨진다 아니면 다시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온다.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이 밑에서 올라가는 요 트렌드 라인 여기서도 작용했고 여기서도 작용했었던, 그래서 일단 여기서도 작용했네요. 그래서 일단 앉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확실하게 저항선 사용될 거고요. 그리고 그걸 뚫고 올라간다고 해도 뭐 여기에 있는 196.60 라인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죠. 진짜로 파란색이네요. 그래서 요 레인지가 이 위에까지, 그러니까 175.01에서 196.60까지 레인지는 되지언정 그 위로까지 치고 올라가기는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더 빠져서 내려갈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그렇게 내려갈 만큼 여기서 한 번, 두 번 이미 스톱이 걸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게 오슬라 라인이죠. 오슬라 라인까지 내려가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뭐 여기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레인지 무브를 175.01, 196.60 라인에서 레인지 무브를 할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까지 오슬라 라인까지 내려가는 게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새로운 환경에서 이게 아니네요. 이거죠? 네, 새로운 환경에서 하고 있어서 조금 말도 좀 더 어눌해지고 생각도 빨리빨리 안 되고 하는 상황이긴 한데 뭐 소리도 빙빙 울리죠. 그래서 그래도 제가 나름 한국에 있는 파트너 사무실 안에서라도 이렇게 좋은 마이크 구해서 방송을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그 이후에 중국으로 넘어가서는 어떻게 될지는 먼저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미지수입니다. 마이크도 없고 마이크 새로 사야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시 여러분 뵐 수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